네, 정함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상론으로 보는 무토, 이 무토 중에서 4월 무토의 공통보감에 나와 있는 원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오늘은 이 두 개의 예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주가 많이 비슷하죠. 천간은 완전 똑같습니다. 지지도 한 두 자 정도만 다르고 이제 월지, 연지와 일지만 다르고 다 같은 사주들입니다. 사주는 글자 하나에 의해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비슷한 사주를 한번 이렇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4월 무토라, 무토에 대해서 한번 공통보감에 나와 있는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은 이제 삼화로 들어갑니다. 삼화의 무토입니다. 여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 사화라는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사화는 지장간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사화 속에는 무토가 있고 그다음에 경금이 있고 그리고 병화가 공존을 합니다. 이 세 개의 글자가 핵심 글자인데 뭐 요거 외에는 없겠죠. 그래서 이 보면 뭐 무토는 뭐 경금을 생겨준다. 뭐 또 경금은 화의 극을 당해 있다. 뭐 이런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화라는 글자 옆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화의 그 변화는 오행의 글자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4월 무토, 4월 무토는 바로 경금과 병화 그리고 무토가 사령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 1차적으로는 병화의 계절이다. 병화가 어떻게 보면 사화의 주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가끔은 이 사화가 변질을 잘하는데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오행이. 그럴 때 이제 경금의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토의 특징은 토기 때문에 토는 간목이 있을 경우 심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무토의 작용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주상에서 경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화 속에 있는 경금의 동향을 잘 봐야 되고 내가 사주상에서 병화가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사화 중에 있는 병화의 그런 어떤 변화되는 걸 잘 살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화 중에 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무토가 변질이 되는가 또 변질되지 않는가 등등을 잘 살펴야 됩니다. 좀 이제 추상적이긴 말이긴 한데 결론은 뭐 옆에 글자의 예제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4월무토라. 그래서 이제 4월무토는 말 그대로 뱀달입니다. 그래서 뱀달의 무토는 양기 발생이라. 그래서 양기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죠. 왜냐하면 여름이라는 계절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양기가 상승한다. 한기 내장이다. 양기가 이제 발생, 점점 올라가는데 한기가 안에 내장되어 있다. 이거는 바로 이 경금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화는 경금의 장생지가 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유축, 사유축은 금운동을 하죠. 그래서 사 중에는 경금이 사 속에서는 장생궁입니다. 그래서 경금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12운송은 장생입니다. 그러면 유금은 바로 왕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축은 당연히 금의 묘고가 됩니다. 이 묘고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기내장이다. 그래서 외실내어. 외실내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양운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오미로 가니까 불은 이 불이 사주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내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많이 느끼게 돼 있는데 외적으로는 싫어하지만 내적으로 다져져 있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여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병화의 특징, 정화의 특징, 간목의 특징, 을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 화염이라 해서 이제 외쪽은 실하고 내쪽은 화하기 때문에 화염, 뭐 불이 강한 것, 화염, 뭐 불이 강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꺼려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4월에는 이제 불이 강해도 문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양기 상체, 만물불장이라 양기가 이렇게 팍 치는 맛이 없으면 양기가 팍 퍼지는 맛이 없게 되면 만물불장이라 그래서 만물이 자라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 선용 갑소벽. 그래서 딱 나온 얘기가 선용 먼저 써라. 간목으로서 이제 소벽이라는 것은 소토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목이 뭘 소토를 하냐? 무토를 소토시킵니다. 그래서 이 4월이라는 속에 무토가 있어서 소토를 시킨다라고 봐도 되고, 무토 자체가 일간이기 때문에 간목이 있어서 소토를 시켜야 된다. 뭐 그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간목이 있어야 된다. 차치 병계자라. 다음으로는 병화 개수를 이제 보호자에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병투갑출. 병화도 투출되어 있고 간목이 투출되어 있게 되면 낙머지제라. 국가의 큰 제목이 된다. 병계구투. 병화 개수가 함께 투관되어 있다면 과갑지사라 해서 당연히 과거에 급제하는 선비가 된다. 측투일이라 해서 하나만 투관되어 있게 되면 뭐 병화가 투관되어 있든 아니면 개수가 투관되어 있든지 하게 되면 또 지장직소 지장에서 하나를 또 얻게 되면 종비백정. 결국 백정이라는 것은 가장 천한 직업인데 뭐 백정은 되지 않는다. 어떤 공고함은 면하게 된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든가 개수가 있으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원문을 살피겠습니다. 약 1파 병화라. 한 무리의 병화가 1파라는 말이 잘 나오는데요. 이게 뭐 물결파 뭐 그런 건데 하나의 병화에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 화염토조. 이런 걸 일컬어 화염토조라고 합니다. 이게 태양이 너무 강하게 되면 땅이 메말라 버리죠. 승도지류라. 승도의 병이다. 집도 없고 뭐 부인도 없고 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득 일개투 임장이라 해서 하나의 개수가 투관되어 있고 임수가 지장간에 있게 되면 천간에는 개수가 있고 지지로는 뭐 임수가 있게 되면 공명유준이라 해서 뭐 이름 정도는 날릴 수 있다. 뭐 지금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혹 지장 개수 의식 충족이라. 만약에 지장간에 뭐 개수가 있게 되면 의식은 충족할 수 있다. 단 골욕 다형이라. 이게 뭐 형제간에 큰 어떤 화를 입는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뭐 병화든 정화든 경활관이 주로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상담하신 분도 시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정화, 정화, 병화, 정화 뭐 이런 구조들입니다. 이분 딱 보자마자 이게 뭐냐면 거의 부모 중 한 분은 이런 분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10분 중에 7분은 맞을 거라고 봐요. 이분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정화일관으로 태어난 여명이신데 여자분 사주인데 불이 많게 되면 금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골육상쟁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불이 강할 경우 이걸 조우시켜주는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게 되면 삶이 평범해진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분이 완전 공공하게 사는 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잘 살피면서 상담을 해야만이 틀리진 않게 됩니다. 화합, 성궁무파. 화합이라는 것은 무게 합파를 얘기하게 되는데 합합격이죠. 그래서 무게 합파, 무게 화가 되는 건데 무파라는 것은 그 화된 오행. 그러니까 무게 합이 되면 화가로 바뀝니다. 이 화를 깨뜨리는 물이라는 글자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있으면 이게 화의 작용이 안 일어난다고 이론상 격국이나 이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통변에서 이런 걸 쓰질 않습니다. 그거 절대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기 비경, 뭐 부기가 가볍지 않다 하는데 무게가 합의됐는데 뭐 4월이라 하더라고요.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무토, 개수, 만약 이제 계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만약에 이런 구조죠. 무게 합파가 있고 지제 사화의 뿌리가 있는데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부기 비경이라 부기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는 거죠. 근데 어느 면에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개수는 물이 필요한 계절이기 때문에 땅에 갈라진 땅에 어떤 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동복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과연 부기까지 갈 것이냐, 귀함까지 논할 수 있는가?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수의 뿌리의 동향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나온 예제도 나오겠지만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작용이죠. 무게 합파되어 있는데
사화가 딱 뿌리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하여튼 지지나 대운의 동향을 잘 살펴야 된다. 차용 개수, 그 다음으로 이제 개수를 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처 숫자라. 수가 용신이 되니까 수가 자식이 되고 수를 생해주는 금은 바로 처가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게 공통보감에 있는 그 사주 명조를 제가 발췌한 건데요. 이 구절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주고 이게 화합봉시라고 그래서 명중옥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 합파, 화가 돼 있는데 지지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합합격의 파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해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해수가 있기 때문에 뭐 무게합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이론도 있고 아니면 사이충으로 해수의 작용이 끝났으니까 무게합파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아주 뭐 귀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두 사주를 비교해 보게 되면 둘 사주 다 괜찮은 사주들이에요. 다 보면 왜냐면 이 무토는 개수는 하늘에서 내린 비가 되는데 이 비가 여름에 조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이 좋은 작용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남자의 사주들인데 이 신금이 또 괜찮은 작용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이 두 사주를 일단 봤을 때는 천간만 봤을 때는 부기 이게 부는 결국은 재물복입니다. 그리고 귀는 관직인데 천간구조로 봐서는 부기가 겸전돼 있다 이 사주들은. 자 그런데 이제 지지를 또 살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지지를 딱 보니까 이 사주는 평야 관리로 가야 되는 사주고 이 사주를 딱 봤을 경우에는 이거는 재물 쪽으로 가는 사주입니다. 이제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 사주는 일단 뭐 이 사주도 마찬가지지만 관이 없어요. 목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살펴야 되는데 격으로 치면 목은 뭐 관살이 되기 때문에 목이 없으니까 목이 없으니까 관이 없다. 막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목이 없으니까 명예가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사람은 명중 옥당까지 가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왜 그렇게 갈 수 있었는가? 목의 동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화가 아주 힘을 내리고 떠 있기 때문에 이 산에 태양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큰 명예를 쥐고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이 없다라고 해서 명예가 없는 게 아니고 병화가 있기 때문에 명예가 아주 높은 사주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또 다르죠. 형태가 보면 지지로 사화, 축토, 신금, 진토. 그래서 이게 금수가 강한 사주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천간에 같은 병화가 있어도 명예보다는 재물로 논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주를. 간명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사주가 상담이 왔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관직 쪽으로 가야 되니까 학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공무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의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드높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주는 지지가 금수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재물로 가는 사주고 그리고 이 병화가 뿌리의 힘의 크기가 이거 훨씬 큽니다. 이게 병화가 아주 뿌리를 크게 힘을 받고 내리고 있는 사주가 됐기 때문에 이 사주가 그 명예 쪽으로 봐서는 좀 더 높은 사주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남명이기 때문에 이 대운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대운이 거꾸로 가죠. 진대운, 묘대운, 인대운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주가 그래도 궁합적으로 봤을 때요. 궁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주가 좀 낫다. 물론 둘 다 좀 약간의 문제는 있죠.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궁합에서는 이게 좀 낫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혼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결국 궁합 보는 것은 이혼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는 사신형이 걸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운이 지금
봄을 걸쳐 겨울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중년이 되면. 그럴 경우는 배우자에 대한 이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 사주는. 배우자만 보면 짜증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대운이 봄을 걸쳐 겨울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중년이 될 텐데, 그때는, 어, 그때는 바로 배우자궁이 일간인 나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만족도가 이 사주가 훨씬 높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궁합적으로 이 사주가 좀 좋은 사주고, 이 사주는 뭐 재물적으로는 큰 재산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사신 형대에 있다고 해서 대부분 되게 안 좋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뭐 인신충이 걸려 있다, 형 걸려 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신형은 이 광산에서 재물이 일시적으로 터져 나오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뱀과 원숭이가 만나게 되면 뭐 정화일관도 마찬가지고 무토일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무기토일간 아니면 병화나 정화일간에 한해서 사신형이 걸려있게 되면 재물이 아주 높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간단히 한번 이 4월의 무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결국에는 사주는 지지의 노름입니다. 글자 노름인데 이 사화가 이제 나중이 되면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화가 있고 인목이 있는 경우 조합이 많을 겁니다. 또 사화 있고 묘목이 있는 경우 사화 있고 진토가 있는 경우 사오가 이렇게 연달아 있는 경우 사미, 사신, 사유, 사술, 그다음에 사해, 사자, 사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각각의 이 사화의 작용을 지지를 보고 그릇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인사형 걸린 사주거든요. 인사형 걸려버리면 이게 불길이 치솟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사묘가 되면 또 어떻게 갈 것인가? 사지는 또 무엇인가? 사오는 무엇인가?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사주 상담을 했는데 사주가 뭐냐면 이제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대운, 세운, 뭐 일진 다 똑같이 해석하거든요.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또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제가 밝히진 못하겠고 청강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수 오늘 아침에 상담한 분인데요. 개수 그 다음에 이게 생각이 안 나네. 무슨 티셔츠 이분이? 개수 무토 여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요 청강구조가 요 구조인데 정화였네요. 정묘 정계충 맞고 있었지 맞아요. 이 사주였는데 뭐 이렇게 됩니다. 형태가 이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화운이 좋다 뭐 이렇게 배운 겁니다. 격국에서 제가 물어보죠. 이 화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냐? 병화를 얘기하는가? 정화를 얘기하는가? 지지의 사화를 얘기하나? 오화를 얘기하나? 위중 정화를 얘기하나? 술중 정화를 얘기하나?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막연히 화운이 좋다 이런 거 절대 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운이 좋다라고 이제 그냥 법론 일반적으로 논했을 경우 대운에서 오는 화와 세운에서 오는 화 그리고 일진에서 오는 화 이게 해석법이 완전 다른 겁니다. 같이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제 강의를 안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초창기 강의 때 그런 게 얘기를 했습니다. 월지는 뭐냐? 이 월지가 이게 채입니다. 채, 몸채자예요. 몸채자. 그래서 하나의 몸이 돼버리기 때문에 대우는 용으로 봐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사람의 그릇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닝차에서 뭐 소나타로 바뀌었는가,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바뀌었나 이게 대운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그릇이 그릇은 무조건 대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사건, 액시던트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거의가 다 일진에서 좌우지우지하는 겁니다. 일진, 뭐 월운, 세운 이런 것들은 다 사건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이 얘기까지 드리게 됐는데 일단 이렇게 글자가 바뀌어버리면 전부 다 바뀐다. 사주는. 예, 그래서 막연히 뭐 화운이 좋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 무토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히 한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5월 무토로 넘어가겠습니다.